지금 요번에 적발된 거 뭐 병원, 학원, 호프집 이런 데서 이제 연구 개발을 했다고 세금을 돌려받는 호프집. 케이스들. 예. 업종이 제한이 없어 이거는. 근데 근데 이게 탈세는 아니고 절세예요. 법을 딱 갖다 대면 네. 문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요?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누가 봐도 꼼수. 누가 봐도 꼼수. 아버지가 하여튼 아버지 땅에 베이커리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증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들어가서 네. 대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5년을 유지해야 돼요. 네.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밀어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뭐 리조트 올려도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가업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이 많게는 아예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텅 비어가는 주머니를 단속해드리는 시간, 김현우의 돈 단속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힘은 없는데 일부러 억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네. 텐션 안녕하세요. 텐션 김현우입니다. DJ예요? 뭐예요? 아, 자, 진짜 웃겨.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시원하게 네. 인터넷 비교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아 나도 이제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아, 네네. 네, 저기- 김현우 소장님. 네. 인터넷 비교는 인터넷, 휴대폰 비교해가지고 바꿔서 쓰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정수기. 정수기까지 네. 최대 네. 78만 원인가요? 다 108, 108, 108, 108. 그런데 제가 뭘 네. 줘야지 1등가 뭐가지고 그걸 외우고 아. 있을 정도로 음. 그 인터넷 비교원 좋은 겁니다. 네, 저도 좋은 겁니다. 상담 문의 네. 몇 번으로 하면 좋을까요? 16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네. 1670에 2571 571. 아, 외웠어. 아, 외웠어. 이거 외워야 돼. 피디도 나쁘다. 자막 빨리 띄워주지. 그러니까. 말할 때까지 절대 안 띄워. 땡큐 인터넷 비교원 네. 108만 원 많이 아. 줍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가면은 어디서 사요? 내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냐고요? 스태프들 아무도 안 써줍니다. 땡큐. 예. 아, 난 좋은 근데 볼 때마다 징그러워. 약간 무섭다. 예. 좀 이쁜 걸로 좀 바꿔요. 괴기스러워요. 아니 더 꽉 쓰면 더 리얼할 것 같은데 더 꽉은 안 들어. 이미 꽉 조입니다. 땡큐. 저거는 뭐지 그 은행 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은행이요. 종이의 집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 아. 네. 자, 여튼 네. 이런 모습들도 보기 싫으시다면 인터넷 그리고 정수기, 유심칩 교체할 때마다 네. 여러분께 큰 혜택 돌아가는 인터넷 비교원과 꼭 상담을 해보시고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소개한 다음에 인터넷 비교원 소개하는 게 순서인가요? 그렇게 되어 아니 뭐가 네, 더 의전입니다. 원하시면 뭐 바꿔드릴게요. 아니 그건 아 아니에요. 프로토콜.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거 읍천리 네. 오늘 아침 이거 처음 주신 음료인데 쌀라떼. 이거 뭐예요? 안에? 쌀. 쌀이 이렇게 커요? 보리 네. 아니 보리? 아 그게 이거 진짜 맛있어가지고 홀랑 다 먹고 들어왔잖아. 보리를 네. 이게 오랫동안 불립니다. 마이크 가깝게. 예. 예, 오랫동안 불리면 아, 네. 그럼 이제 쌀이 물을 먹게 되죠. 네. 그래서 탱탱 불어요. 아. 네, 그래서 젤리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 무슨 저 버블티처럼. 어. 네, 그 상태에서 설탕 막 때려 붓고 설탕을 때려 붓다니요. 달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푸는데 최고예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다 드셨어요, 근데 벌써? 네, 네, 네. 와 최고네. 자, 하여튼 하나도 없어요? 읍천리 쌀라떼 진짜 맛있습니다. 쌀라떼요? 보리가. 네. 어쨌든. 뭐 광고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맛있어서 이건 진짜. 네, 네, 네. 이제 진짜 여러분의 돈 좀 지켜드립시다. 네. 우리 돈은 지켰으니까. 예. 일단은 뭐 나라 돈이 예. 아 나는- 기막힌 세금 도둑들이 나타났다고요? 네, 세금 예. 도둑들. 어떤 도둑입니까? 예. 야, 돈이 어디? 아, 아니, 빨리, 출발 빨리. 비디오 여행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네네. 기막힌 세금 도둑이 나타났다. 나타났다고요. 나라 돈이 줄줄줄 뭐 이런 거죠. 예. 예. 가시죠. 아, 빨리, 빨리. 자기적이야.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뭐 특정 업종이라든가 어떤 창업 이런 네.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 예. 감면해주는 제도들이 청년 있어요. 창업자들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세금 감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음. 가뜩이나 세금 부족해 죽겠는데 이 탈세를 하는. 아하. 예. 그런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하. 제 주변에도 이런 제안 많이 받았다고 뭔데 네. 이게? 하는 거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호프집. 자
청년 창업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50%에서 100% 5년이나요? 네, 5년 동안. 네. 안 아예 받아요? 네,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요. 창업은 네. 네. 15세에서 34세. 4세까지. 네. 군대 갔다 오면 최대 6년 플러스 인정. 이제는 네. 안 돼. 슬프다. 나 야, 아무튼 전 되네요. 전 아. 됩니다. 네. 네네. 창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예. 지역에 따라서 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서울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법인 내고 창업하지 말아라. 지방으로 좀 내려가라. 그렇지, 아. 여기 말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세우면은 50%만 감면해주고 그 외 지역은 100%를 감면해줍니다. 근데 그 우리가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짓고 뭐 하고 거기에 본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만 다른 곳에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소지를 어디로 하느냐. 근데 아.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아. 공유 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해서 근데 그렇게 아.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네. 유령 회사 법인 그러니까 대포 통장 서울에서 만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만 그렇죠. 사무실 주소지를 저 지방 저 어디에 뭔가로 등록을 맞습니다. 하는데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공유 거 오피스. 이제 방 하나 해가지고 그렇죠. 월세 몇만 원 내는 데다가 등록을 한다 이런 거죠. 뭐 이거는 월세도 어. 아니고 그냥 주소지 빌리는 거라서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요 정도면 2만 주소지를 원? 빌려줘요. 네. 어. 그럼 거기 이제 임대차 계약서 우리가 법인 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려면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공유 오피스에 등록한 걸로 해가지고 내에서 실제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데 근데 장사 같은 경우 이게 주로 뭐가 되냐면 이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아. 이런 경우. 아.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에서 영위하는데 싹 이것만 빼돌려가지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낸 케이스들을 예. 지금 국세청이 적발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음. 이게 전수조사하지 않고서야 그러게요. 네. 어떻게 찾나? 그거 직접 가야 되잖아요, 이건.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면 청년 창업해가지고 세금 감면 크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땅끝 마을에 만약에 있으면 네.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죠? 이런 쪽으로 해남에 그렇죠. 가면. 네. 네.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땅끝말까지 안 가고 네. 인천 송도 그렇죠. 그쪽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그쪽에다가 이제 공유 오피스 이제 뭐 어제 기사 봤는데 네. 그 테이블 한 하나 있고 의자 4개 있는 사무실에 거기에 주소지를 등록한 업체가 1,000곳이 넘었죠. 네. 네,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우편물 이만큼 쌓여 있고 우리가 공유 네. 오피스 검색해가지고 법인 주소 이렇게만 검색해도 그거 대여하는 거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다들 광고해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사실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나는 뭐 돌아다니면서 음. 막 또 뭐 업무 행위를 하는데 대신 이제 주소지를 받아야 되고 그 주소지가 있어야 이제 법인 등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탈세를 한 위해서. 주소지에 1,000 이렇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1,000개야, 가능해요. 100몇 개야, 뭐 아무튼 그래요? 아니, 가능합니다. 최소 몇 면적 개. 같은 거 이런 기준이 없나? 전혀 그러니까 그런 면적을 둬야 되는 사업장이 있고 예. 그런 업종이 있고 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그냥 크리에이터 그렇죠. 그거는 사실 예. 뭐 면적이라든가 어떤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네, 건 서서 해도 됩니다. 아. 그거는. 네네네. 서서 해도 돼. 입석도 가능합니다. 전혀 네. 없으니까 주소지만 예. 있으면 돼요. 아. 주소지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공유 오피스에 주소지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전부 다 탈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이제 악용한다. 네, 요런- 아 근데 이거는 보니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못해요 이건. 그 이제 제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아. 유튜버, 들을- 청년 사업가나 유튜버, 특히 유튜버 이런 사람들의 이제 세금 납부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 냈네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네. 그랬더니 왜안 알고 냈지? 보니까 이거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네. 약간 요렇게 좀 역추적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국세청이 밝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과연 어떻게 해낼지 그게. 지금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네. 청년 요 나이 때 창업하면 근데 세금을 안 내는구나. 아, 왜요? 많이들 창업을 하라고. 아니 부러워서. 부러워서 이상민 네. 늦지 않았습니다. 어. 뭐라도 하나 만드시죠. 뭘 만들? 뭐라도 하나 아, 만드시죠. 뭐라도 하나. 네. 네.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세금 네, 하는 탈루하는 것도 경우가 있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들이 이제 연구개발에 돈을 썼다 그러면 네.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를 맞아요. 해줘요. 세금을 네. 좀 깎아주는데 지금 요번에 적발된 거 뭐 병원, 학원, 호프집 이런 데서 이제 연구개발을 했다고 세금을 돌려받는 호프집. 케이스들. 예.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연구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연구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약간 업종이
호프야, 호프집이야. 업종이 뭐라고 제한이 해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아, 이거는 업종 제한이 없어요? 업종 제한이 없어요. 약간 별도로. 그 실리콘밸리 스타일 아닙니까? 호프집에서 한잔 하면서. 아, 호프집에서 레시피 물론, 개발을 해도 R&D인가? 할 수 있죠. 아. 네, 괜찮아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레시피 개발이나 아니면 사실 네. 호프집이라는 거 맥주를 내가 직접 주조하는 곳이다. 아. 그렇죠. 그거 영어 개발. 홉 개발하고. 실제로 그러네. 하면 좋은데 문제는 네. 이걸 다 이제 허위로 만들었다는 거죠. 음. 연구소라고 하는 게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고 아 여기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얼마의 돈을 썼다라는 걸 이제 제출해가지고 감면을 받는 식인데 그 연구소를 만들어주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런 저뭐 JTBC 연구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어. 연구소의 기준이 뭐냐? 소장님 연구소. 아, 저희는 그런 인증받은 연구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미인갑니까? 짜장면 연구소처럼 짜장면을 맛있게 만드는 법, 아. 오른손을 비벼라 왼손을 비벼라 그런 거 연구하는 느낌의 뭡니까? 그거? 행복해졌으면 그 실력이 확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네. 맛있고 왼손으로 비비면 감칠맛이 얼마나 올라가고. 근데 막 그걸 이런 거? 이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인정받는데 그 요건들이 연구소를 갖춰놔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이런 사무실이어도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뭐 독립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칸막이요? 네, 아.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맞아. 그걸 이제 독립된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음. 자 그런 독립된 공간에 연구원이 있어야 되죠. 석박사급인가 뭐 아니 있어야 학사,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뭐 자연계 산업기사 이상 이런 돼. 자격만 잠깐만. 인문계는 안 돼요 또? 아, 문과 안 돼요? 아. 아 너무하네. 문과는 노벨상이나 받으세요. 아. 더 훌륭한 일 하세요. 프로님 아. 전공 뭐예요? 네? 전공이 뭐예요? 난 문과죠. 아, 문과요? 저희는 언론 이과는 아. 문과를 위해서 열심히 아, 무슨 기술을 박사 이런 것도 꼭 있어야 되는. 학사예요. 학사. 대학교 4년제만 졸업하고 아. 우리는 연구소를 또는 설립할 수 없어. 우리는 다 문송이들이야. 아, 이상민도 칸막이도 문과예요? 없고 저는 이제 기독교. 자연계는 아니니까. 아, 그래. 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아무튼, 까다롭네요. 어, 연박사는 되나? 그렇게 해서 연구원을 두고 안에 뭐 연구 기자재나 이런 건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아, 이렇게 전공 만들어 확인도 놓고 해요? 아그 당연히 제출하죠. 어디 제출할 가가지고요. 때. 네. 아. 그렇게 서류를 제출을 하면 아. 여기서 이제 인증을 해줍니다. 음. 네. 아 이거 여기는 이제 연구소다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들어간 이제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음흠. 그 경비 처리도 되지만 추가로 이제 세액공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브로커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나라에서 연구개발 아. 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아유 저희가 무슨 연구소입니까? 차려드릴게요. 예. 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아. 하는 식으로 대신에 저희한테 수수료 얼마 주세요. 왜? 수수료 주는 거는 일회적이지만 연구소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 돈 들어가는 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뭐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 누구든 다 해? 그냥 눈먼 돈이네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러네.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 적발된 게 진짜 말도 안 돼. 병원, 의원, 학원, 호프집, 뭐 택시 업체 이런 곳에서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아가는 게 이상하니까 이런 건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그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공공연하게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지금 뭐 연구개발 세액공제 치면은 네. 막 한 다음에 자기들한테 연락 달라. 아. 이 수많은 연구소에서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탈세. 탈세를 연구해. 네. 다 같이. 그러면 뭐 연구개발 성과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연구 노트나 이런 것도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네. 제출을 해서 탈세를 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그걸 어떻게 다 잡아내나?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잡아서 갔어. 근데 진짜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이. 막 이렇게 주장해.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못해. 그 정도- 정도 돼요? 네,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는 못해요? 그 정도까지 하지도 않아. 그렇게 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면 아주 그냥 뭐 돈 박살이 받아야 나기 되는 때문에. 거고. 네, 걸리면 그냥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뭐 내야지.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도 치밀하게 준비를 안 합니다. 이게 진짜 페이퍼적으로만 해놓는 게 그의 문제라서 물론 이제 실제로 칸막이 치고 연구소 간판도 달아놔야 돼요. 네. 여기가 연구 전담 개발, 뭐 연구 개발 전담 부서 뭐 맞아요. 이렇게 해놓는데 아마 이제 사업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늘 요거 제안 받으셨을 남들 겁니다. 다 한다고 하고 안 하면 바보라고 네. 하고 하면 뭐 네. 뭐 연구하시지 않냐? 지금 사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 빼먹는 하고 애도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무 전문가가 탈세를 직접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나 세무법인에서 기획성 경정 청구.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한다면 저 작년에 세금 신고 잘못했는데요. 요거 정정해가지고 저 세금 돌려받을 거 있으니까 좀 다시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정 청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를 하면 고용 증대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상시 근로자를. 그런데 거꾸로 이제 역발상을 한 거죠. 전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자. 아 그럼 올해 고용을 만약에 전년도에도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이에요. 네. 근데 전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를 5명으로 줄이면 아. 올해 5명 추가 고용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작년에 신고하신 거 있죠?
그럼 그 전년도에 신고하셨던 때 당시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1년 미만 상시 근로자가 아닌 임시 계약직 요렇게 아. 가지고 그런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아 근로계약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아 뭐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또 아, 얻으신 그거 겁니까? 솔깃한 표정이. 아 진짜 머리 좋다. 아. 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그 근로자한테 확인을 하고 이게 몇 개월 근무했냐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력 낭비가 너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이것도 이제 허점을 교묘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걸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관련 이제 세무사라든가 걸렸어. 이런 분들 이거 어떻게 그 올린 세무사협회 징계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사실 그렇게 눈먼 돈으로 솔솔솔솔 빠져나가는 게 이런 각종 감면제도에서 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 네. 그게 뭐 탈세 온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탈세는 아니고 절세예요. 절세. 이건 절세로 봐야 돼요. 아 말장난 또. 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허위로 뭔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례는 네. 허위로 만든 가짜 건데 연구소 네. 만들고. 이거는 이 지금 절세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법을 딱 갖다 대면 네. 문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아, 누가 봐도 꼼수. 누가 봐도 꼼수. 하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래요? 뭐냐 대형 베이커리를 통한 그 증여세 절세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땅을 100평을 그냥 물려주게 되면 100억짜리 땅을 100평을 그냥 물려주게 되면 네. 증여세나 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뭐 거의 절반을 내야 절반. 돼요. 그렇죠, 50%. 네, 네. 50%는 날라가 버려요. 1년 네. 공제 받아도 되게 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억 물려받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50억 가까운 게 세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가업 상속 이 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1997년 정도에 생긴 건데 우리나라 100년 가게 뭐 미국 일본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아, 그렇죠. 3대 5대째 내려오는 네. 거. 우동 국물 200년짜리. 네. 그런 거. 우리도 그런 좀 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야 혜택을 좀 주자. 어떤 이제 전문 기술도 계속 장인 밑으로 내려가는 정신으로. 거고, 네, 내려가는 그렇지.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는 그렇게 막 일자리 고용해가지고 100년 가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들 대에서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일하시던 근로자 이런 거 다 그렇지, 그렇지.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냐. 네. 그래서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상속세를 한 1억 원 정도 깎아주자. 네. 요렇게 했던 게 지금 점점 늘어나가지고 뭐 300억 원, 600억 원 이렇게 됐고 이거 뭐 한도를 없애주기도 해요. 이걸 여기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가업 승계의 모습으로. 맨 땅을 물려주게 되면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아. 여기에 베이커리 집을 짓는 거예요. 아하. 빵가게를 져서 빵가게를 있는 땅이랑 같이 물려주면 그렇죠. 빵가게라는 가업을 승계한 게 되는 거예요? 정답. 포장지를 좀. 그냥 커피숍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갖다 공산품을 갖다 파는 거는 안 돼요. 뭘 만들어야 빵 되는구나. 생산을 해야 돼. 네, 생산을 네. 해야 돼요. 아.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생산도 안 하는데 공장을 차릴 수 없잖아요. 제조업 무슨 제조업이야 그냥 뭔 그냥 만들게요 가내수공업처럼 그러면 안 되니 이왕 장사도 할 겸 아하. 겸사겸사 경영을 실제로 더 하면서. 합니다. 경영도 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예. 그렇게 아버지가 하여튼 아버지 땅에 베이커리를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면 최소 그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7년이었는데 이젠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증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들어가서 네. 대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5년을 유지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물려받고 5년 동안 법인 대표라고 하면 네네네. 그걸 이제 추적을 하거든요. 예.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거 밀어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뭐 리조트 올려도 되는 거고. 아. 근데 이렇게 가업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이 많게는 아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이게 초과분에 대해서만 10%인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억 초과분. 10억 예.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억까지는 뭐 세금이 이게 없는 합법입니까? 이 안을 지키면 되는 거죠. 빵을 만들면 된다 이거. 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업승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진에 이제 종종 갈 일이 좀 있어서 가거든요.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딱 그 내려오는데 하여튼 좋은 위치에 뷰도 좋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예. 가끔 있죠. 요즘에 파주나 이런 맞아, 데 파주에 가도 많네. 네. 진짜 평수가 몇 평이 용인에도 있고. 전체 부지가 거의 무슨 그냥 놀이동산 정도 수준 돼요. 카페 하나가. 카페 하나가 그랬고 아니 여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카페가 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를 나중에 리조트 만들겠네. 아하. 그런 게 지금 해변가에 딱 2개가 있거든요. 예. 아하. 아니 당진에서 물론 이제 당진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서울 올라오다가 또 많이 가시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게 클 일인가 싶었거든요. 네. 어. 그거는
어허. 그리고 이 빵집 베이커리가 좋은 게 뭐냐면 같이 경영이 바로 되잖아요. 네. 아, 그리고 냄새가 좋아 워낙. 아, 네. 아 빵이 맛있어요. 베이커리 카페 가면 진짜 네. 그 빵 굽는 냄새 때문에 네네네네. 난 내가 대표면 진짜 일할 만 나겠더라고요. 근데 경영을 또 잘못하면 네. 아니야. 또 그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긴 냄새가 한데 예. 좋다니까. 자, 마이너스 나는 거하고 예. 세금을 몇십억 감면받는 거하고 예. 마이너스 나봐야 매년 이거 유지 비용으로 손님이 우리 없으면. 없어요 적자예요라고 해도 네. 그게 나. 증여세 내는 것보다 아, 이게 훨씬 그렇죠. 유리해. 차라리 싸게 그것보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딱딱딱. 그래서 100억짜리면 네. 50억 낼 거 한 10억 내고 뭐 이렇게 10억 되는 거. 초과분의 그렇죠. 10%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세율은 10%니까 아. 100억이면 원래 50억 내야 되는데 10억 초과니까 90억에 9억 정도만 내면 되네요. 아, 와. 빵을 그러니까 계속 만들면서 구워야 버리느니 5년 동안 예. 45억 적자를 봐도 그게 그거. 그러니까 빵 만들어서 나 혼자 먹어도 그게 낫다는 거야. 아 네. 진짜 빵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법적으로 취향을 문제될 이렇게 게 갑자기 없으니 또 뉴스에 녹여서 네. 그 페스츄리 네. 그거 이렇게 뭐 크로플이라고 그러나? 네. 아, 예. 그거 이렇게 잼 발라갖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 잼 좋아하세요? 잼 좋아하죠. 그렇죠. 제 다음에 뭐 무화과잼 만든 거 한번. 무화과잼 만들었어요? 전 가을 때 이제 추석 때쯤 되면 늘 만들어 주변 어. 분들한테 이렇게. 아니 저번에 막걸리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걸리 근데 한 병밖에 안 주셨잖아요. 이거 가업승계용 혹시 뭐 탈세 아니에요? 아 이거 또 뭐 막걸리 국세청에서 제보합니다. 네, 뭐 이런 거 잼 만들어. 카페. 제가 이제 농업법인도 있고 사실은 농사도 짓잖아요. 그래서 잼이나 이런 거 무화과도 키우거든요. 무화과도 기르고요. 키워요? 네, 근데 야 그거 겨울 되면 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우스 안 씌우면 나무 어쨌든 가지고 나무가 나무. 아. 근데 살아남긴 한데 다음 해 열매가 제대로 안 열려요. 무화과잼 진짜 맛있지. 무화과잼을 그 하우스는 가업 상속이 안 됩니까? 하우스? 네, 그 하우스도 집인데. 그렇죠. 이거 지금 베이커리 빵집도 그래서 건물을 네. 튼튼한 무슨 이렇게 지을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아 예. 맞아. 진짜 굉장히 맞아. 싸게 그냥 철골만 딱 해놓고 괜찮네. 그럼 하우스로 큰 돈 안 들이게 만들잖아요. 저희가 창업을 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가 약간 창고 같이 져놨어요. 그렇게 줘요. 네. 왜냐하면 그걸 튼튼하게 건물로 콘크리트 사용연한 무슨 뭐 20년 30년 되게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럼 난 여기가 컨셉인가 싶었거든요. 그냥 아. 철골로 그냥 H빔 네, 네, 맞아요. 줘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냥 뭐 느낌은 좋아요. 약간 밖에 무슨- 저 외장도 안 하고 예. 아 진짜 뒷산도 안 들어가게. 창고처럼 해놓고 창고형 카페란 말이 있어요. 요새. 아, 네. 안에만 대충 인테리어 그냥 네. 인스타 느낌 나게 걔네들이 해놓고. 다 그런 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왜 베이커리 사업을 하려다가 음. 5년이 됐는데 하필이면 5년 지나니까 망했네요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그러니까 참 취지는 좋지만 이걸 이렇게 악용하니까 아. 가업을 승계하려면 5년만 하고 끝내면 땡이 아니고 7년만 하면 땡이 아니고 물론 그 사업이 영위하는데 상황이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제는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공제율을 뭐 깎아가지고 나중에 환급해주거나 조금씩 처음엔 일단 그래 똑같은 증여세 내 45억 50억 내 그 다음에 1년 연장할 때마다 무슨 5억을 환급해줄게 10년이나 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 이거는 진짜 가업승계네 하고 네. 다 주고 아, 이자를 좀 붙여주더라도 그렇게 연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해야지 있고. 지금은 아예 그냥 면제 가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문 브로커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땅 물려주는데 세금 절세하는 방법 근데 이게 알려드릴게요. 절세하려고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는데 너무 잘 돼 장사가. 그럼 계속 바이크. 아. 얘는 원래 베이커리 생각이 없었는데 아. 아들은 계속 장사가 막 대박이 나. 새로운 가업으로 막. 그러면 뭐 그럼 또- 어떻게? 그러면 더 좋지 뭐. 아 그럼 좋은 건가요? 빵도 먹고. 난 진짜 이게 꿈이 아니었고 난 너무 하기 싫었는데. 아 빵이 베이커리 너무 맛있고. 예전에 골목 식당에 그분 생각난다. 뭐죠? 뭐 삼계탕을 팔려고 하는데 만둣국만 잘 나가는? 맞아. 이 식당 주력 메뉴가 뭐예요? 이랬더니 만둣국이요. 오. 다 만둣국 맛있다. 아 나는 근데 삼계탕이 뭐 정말 다른 거 팔고 가게 싶은데 이름이 그래서 무슨 막 영진 삼계탕이야. 네. 주력 메뉴가 뭐예요? 만둣국만 만둣국이요. 막 이런. 딴 거 드시면 안 되냐고 사장님이. 네. 만둣국 말고 딴 거 드시면 안 되냐고. 난 진짜 이거 자신 있다고 삼계탕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안 드시고 다들. 다 만둣국만 드시라고. 여기 만둣국 맛집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